안녕하세요. 김쌤 영어 김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진짜 영어 기초, 진짜 영어 기초입니다. 다른 영어 학습 프로그램들은 이해력과 암기력이 좋아야 하지만 김쌤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머리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IQ가 당연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의 IQ는 30이고 만 3세의 IQ는 60 이하입니다. 침팬지보다도 못한 IQ로 언어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럼 어른과 달리 아기의 마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의 마음은 엄마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아직 인지력이 덜 발달돼서 자신의 언어 표현이 틀린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따라서 창피함이 없습니다. 그 결과 계속 자신을 표현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습니다. 결국 울음은 옹알이로, 옹알이는 짧은 단어로, 짧은 단어는 짧은 문장으로, 짧은 문장은 긴 문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아기와는 달리 어른은 자신이 틀린 문장을 말하고 있는지 쉽게 알며 자신이 이해 못하는지도 쉽게 압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표현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외워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워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머릿속에 둔 대본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외워진 문장들은 응용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외워서 말하는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읽기이기 때문에 국어처럼 응용해서 말하는 능력이 키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배운다고 하고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밀고 다닌다면, 수영을 배운다고 하고 수영을 하지 않고 풀장 바닥을 걸어 다닌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방법으로 10년, 아니 20년을 해도 자전거를 잘 타거나 수영을 잘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자전거를 넘어지더라도 계속 타면 하루 만에 자전거 타기를 익힐 수 있습니다. 수영도 수영장 물을 먹더라도 계속 수영 연습하면 맥주병 같은 몸이라도 한 달 안에 자유형은 익힙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이분은 10년 동안 자전거가 수레인 줄 알고 자전거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밀고 다니면서 참 좋은 수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자전거를 밀고 가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어떤 행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나가던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좋은 물건을 힘들게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하면 하루면 자전거를 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전거가 당신을 말처럼 태우고 빨리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그 행인이 알려주는 대로
자전거 주인은 자전거 안장에 올라타고 손잡이를 잡고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이내 바로 넘어집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 지나가는 행인이 말합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바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뭐라고 말하기 쉽겠습니까? 자전거 주인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간 이 자전거를 밀고 다녔지만 넘어지지도 않았고 수레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니 이렇게 몸만 다쳤잖소.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게서 떠나가시오. 나는 당신 말을 못 믿겠소. 이 자전거 주인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매우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말에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행인이 먼저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자전거 주인은 된다는 신뢰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면서도 타고 또 타서 결국 하루 만에 자전거를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닐 것입니다. 10년 동안 해도 못했던 것을 하루 만에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언어 학습에도 적용됩니까? 언어는 마음과 뇌의 합작물로서 마음도 뇌도 모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뇌에 상호 교류되는 신경체계의 정기적 신호 메커니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서 지나가는 행인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말하는 것과 외우지 않고 말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인간은 착각 대마왕입니다. 한때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천체가 돈다고 믿었습니다. 공기는 무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등등 너무나도 많은 착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문장이나 단어를 외우는 것이 언어 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워서 말하는 것이나 외우지 않고 말하는 것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외운 문장을 말하는 것은 말하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머릿속의 대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읽기는 읽기이지 말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어쨌든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외운 것은 의식적 학습으로 두뇌에 저장이 되고 두뇌는 쉽게 망각한다는 점입니다. 힘들게 머릿속에 대본을 넣었는데 읽으려고 보니까 다 지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티브를 만났을 때 머리가 하얗게 되는 이유입니다. 다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공공교육으로 10년간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문장 외우기가 영어 학습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잊어버리지 않고 많은 단어와 문장을 기억하고자 무던히도
이러저러한 방법들로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밀고 다닌 것과 같은 우를 범한 것은 아닐까요? 김쌤은 앞서 언급한 지나가는 어떤 행인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쌤은 수년간 유튜브와 팟캐스트, 전자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로 영어가 되는 방법을 지나가는 행인처럼 값없이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도 처음 자전거를 탈 때는 넘어지듯이 4시간 강의 시청 후에도 여전히 말문이 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김쌤 영어 방식을 버리고 원래대로 외우기식 영어를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까? 이것은 자전거를 타려는 연습을 중단하고 다시 밀고 다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기초가 문법이나 단어나 문장을 많이 외우는 것이나 이해력이 아니고 김쌤 영어에서는 신뢰가 진짜 영어 기초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많고 경험은 상황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는 경험만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게 되면 착각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착각의 오류를 이용해서 속이는 것이 바로 마술입니다. 이 착각이 김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받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4시간 만에 말문 트이는 강좌는 지나가는 행인의 조언과도 같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밀고 다니지 않고 말처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엉덩이를 안장에 안고 페달을 밟으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려는 방향대로 핸들을 틀면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균형을 잡게 되면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몸을 왼쪽으로 기울이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행인은 자전거 주인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 행인의 말을 듣고 자전거 주인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전거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되는구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자전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큰맘 먹고 위험해 보이는 그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밟습니다. 불행히도 생각처럼 되지 않고 계속 넘어집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도 계속 넘어집니다. 그리고 중단하며 지나가는 행인의 거짓말에 낚였다고 분통해 합니다. 이 자전거 주인이 정말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까? 아니라면 실패한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착각의 오류의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먼저
몸을 기울여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은 말을 전달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 타는 모습은 눈에 보이니 바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마음과 두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와 국어를 완벽히 구사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도 한국인 영어 학습자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는 있으되 학습자가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습자의 마음과 뇌가 자신의 마음과 뇌와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정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김쌤은 이 부분을 문답영작 특별반으로 해결하였습니다. 학습자가 한글로 주어진 영작 미션대로 문답영작 원리에 맞게 영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김쌤의 표현을 듣습니다. 자신의 표현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저절로 교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댓글로 학습자는 질문을 답니다. 김쌤에게 실시간으로 카톡보다 빠른 네이버 서버로 답변이 배달됩니다. 김쌤은 그간 그분이 질문해왔던 모든 질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질문이 생긴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느 부분에서 막혔는지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인 한국어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 글을 읽고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김쌤 글에 댓글을 답니다. 김쌤은 이 글 또한 앞선 글과 마찬가지 과정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과 김쌤의 답글들은 블로그 게시글의 댓글로 함께 학습하는 특별반 회원님들이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던 특별반 회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고도 답변을 얻게 됩니다. 이런 식의 반복된 과정을 수많은 문답 영작 미션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전거 타다 보면 저절로 균형 감각이 익혀지듯이 네이티브식 말하는 균형 감각이 체득되게 됩니다. 그럼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쌤, 알겠습니다. 김쌤 방식으로 말하기는 된다고 합시다. 그런데 단어는 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어를 알아야 말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아마도 수천 명은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지 고민이 되십니까? 수천 개나 되니 지금부터 미리 부지런히 외워야 할까요? 지금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적어도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고 외워지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름 부르듯이 사용하면 외워지는 것인데 사용할 수 없었기에, 다시 말해 영어로 말할 수가 없었기에 외워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김쌤 영어 방식으로 영어 말하기가 되면 수많은 단어는 사용함으로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김쌤, 그러면 듣기는 어떻게 하죠? 이분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이티브가 말하면 자신의 발음이 안 좋거나 듣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아니, 영어 받아쓰기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안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왜 I'm sorry. How are you? My name is Jenny. You're welcome. I'm happy. I love you. 는 들릴까요?
이때는 갑자기 자신의 발음이 좋아지거나 한 것일까요? 인간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귀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듣습니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각인된 문장 중에 귀에 들리는 문장과 가장 가까운 단어나 문장으로 대체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각인된 문장이나 단어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영어 문장들은 쉽게 사용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러니 네이티브가 아무리 빨리 영화에서 말을 해도 다 들리는 것입니다. I'm sorry. How are you? My name is Jenny. You're welcome. I'm happy. I love you. 따라서 김쌤 영어로 말하기가 되면 듣기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김쌤은 꿈이 있습니다. 김쌤 영어로 꾸는 꿈을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김쌤은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에서 영어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김쌤은 꿈을 꿉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나라 사람 말로 실력 평가 받지 않기를. 김쌤과 이 꿈을 함께 꾸고 싶은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처럼 무료지만 값진 상태로 여러분 곁에 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로 말입니다.